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계란 프라이를 드시면서 역시 계란은 완전 식품이야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5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계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68세 박영수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한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평소에 드시는 음식도 정해져 있고 위생에도 철저하신데 왜 이런 일이? 원인을 찾기 위해 자세히 문진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30년간 매일 아침 날계란 2개를 꿀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날계란을 드셨는데 문제는 계란을 보관하는 방식과 섭취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승민, 올해 85세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현재도 매주 3일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50년 전 첫 진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은 바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계란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분명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98%의 사람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하게 계란을 드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된 적이요? 아니면 날계란을 먹으면 기력이 난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직접 목격한 계란에 숨겨진 진실과 98%의 사람들이 모르는 위험한 계란 섭취법 8가지, 그리고 안전하게 계란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날계란의 치명적 함정. 여러분은 날계란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날계란 먹으면 기력이 나고 정력에도 좋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만난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40년간 매일 아침 날계란 1개씩을 드셨습니다. 이걸 먹으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기운이 넘쳐났어라고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어르신이 자주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설사와 복통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탈수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의 껍질과 내부에 서식할 수 있는 세균으로 날계란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이 세균에 더욱 취약합니다. 김 어르신은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이후로는 절대 날계란을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40년간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라고 하시며 아쉬워하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저항력은 약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매년 약 20만 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날계란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감염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5배나 높습니다. 날계란의 또 다른 문제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성분은 비오틴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날계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0년간 매일 날계란을 드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비오틴 결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선생님,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 할머니의 안타까운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겠죠? 날계란은 절대 안전한 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반숙 계란에 숨겨진 위험. 그럼 반숙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반숙 계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숙 계란의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한 가열입니다. 살모넬라균을 완전히 죽이려면 최소 74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반숙 계란은 이 온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박만수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박 어르신은 날계란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반숙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2개월 후 박 어르신은 심한 복통과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살모넬라 식중독이었고 원인은 바로 불완전하게 익힌 반숙 계란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 어르신이 당뇨를 앓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더욱 약해져 있어 살모넬라 감염 시 폐혈증까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2주간의 입원이 필요했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반숙 계란의 또 다른 문제는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이 세균은 저온에서도 번식할 수 있고 불완전한 가열로는 죽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는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세균입니다. 73세 최영희 할머니도 반숙 계란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익힌 계란은 맛이 없어서 항상 반숙으로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리스테리아균 감염이었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그럼 맛이 없는데 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맛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죠. 여러분도 반숙 계란을 드실 때는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와 달리 우리의 몸은 작은 세균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계란의 잘못된 보관법. 계란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넣더라도 문 쪽에 보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위험의 시작입니다. 81세 장기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어르신은 시골에서 직접 기른 달개 계란을 드시고 계셨는데 항상 부엌 찬장에 상온 보관하셨습니다. 시골에서는 원래 이렇게 보관했어라고 하시며 별 문제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여름철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계란 프라이를 해 드신 후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살모넬라균 감염이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상온에 보관된 계란이었습니다. 계란 껍질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상온에 보관하면 이 구멍을 통해 세균이 계란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세균 번식이 빨라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겉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정상이지만 내부에는 이미 위험한 세균이 번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숙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 문 쪽에 계란을 보관하셨는데 문을 자주 여닫으면서 온도 변화가 심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계란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껍질에 균열이 생기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셨지만 냉장고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또 다른 위험한 보관법은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74세 오정자 할머니는 위생을 생각해서 계란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제거되어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위생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위험을 높인 셈이었죠.
올바른 계란 보관법은 이렇습니다. 계란은 구입 즉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고 절대 씻지 마세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관하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네 번째 위험, 오래된 계란의 함정.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은 좀 오래되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8세 정동화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아깝다는 생각에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드시곤 하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난 계란이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껍질도 정상이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정 어르신은 극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리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심각한 식중독이었고 탈수로 인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계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서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계란 내부에서도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위험한 세균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오래된 계란에서 생기는 황화수소입니다. 이 가스는 독성이 있어서 특히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69세 배순득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란이 아까워서 냄새가 조금 나는 계란도 끓는 물에 삶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드셨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극심한 복통과 고열로 일주일간 고생하셨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해야 했습니다. 계란 몇 개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몇십만 원 나왔어라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뜹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란 내부에 가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탱탱하고 흰자가 끈적하면 신선한 것이고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가 묽으면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깝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과감히 버리세요. 몇백 원 아끼려다가 몇십만 원의 병원비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5번째, 위험 계란과 특정 약물의 위험한 조합. 여러분 중에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계란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82세 김병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평소와 같이 아침에 계란 2개를 드신 후 갑자기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혈압약의 흡수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 계열의 혈압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은데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약물의 흡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약과 함께 계란을 드셨다가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75세 이미자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혈액은 고방지제와 파리를 복용 중이셨는데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렸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고 이는 뇌졸중의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73세 박춘식 어르신은 인슐린을 맞고 계셨는데 계란을 많이 드신 날에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특성이 있어서 인슐린의 작용 시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을 많이 드시면 점심 무렵에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71세 최순희 할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을 복용 중이셨는데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약물 흡수가 방해받아 갑상선 수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약물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식단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계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작은 주의만으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위험 계란 알레르기의 늦은 발현. 나는 평생 계란을 먹어왔는데 알레르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계란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77세 성명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계란을 좋아하셨고 특별한 문제 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75세를 넘기면서부터 계란을 드신 후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니 계란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오브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80세 정기순 어르신은 더욱 심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와 같이 계란 후라이를 드신 후 갑자기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보니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의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입 주변이나 목 안의 가려움, 복통이나 설사,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이런 증상이 계란을 드신 후에 나타난다면 즉시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8세 이영희 할머니는 계란 알레르기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조금 가려운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속 계란을 드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알레르기는 한번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계란 알레르기가 확인되시면 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빵, 과자, 마요네즈, 일부 백신까지도 계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위험 과도한 계란 섭취의 부작용. 계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과도한 계란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79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계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56개씩 드셨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아져 있었고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계란 2개만 먹어도 이미 권장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74세 박영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단백질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계란 4개씩 드셨는데 몇 달 후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식단 조절로 회복하셨지만 일시적으로 투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1세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는 철분 과다였습니다. 어르신은 빈혈 예방을 위해 매일 계란을 여러 개 드셨는데 오히려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철분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데 과도한 철분 섭취는 간, 심장, 췌장 등에 축적되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한 과도한 계란 섭취는 비타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숙 할머니는 계란만 집중적으로 드시다가 비타민 C와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와 잇몸 질환에 시달리셨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계란 위주의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하루 12개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주 34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계란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8번째 위험 조리 방법의 치명적 실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조리법은 모든 영양소를 파괴하고 오히려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3세 조순의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계란은 많이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센 불에서 오래 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리한 계란을 드신 후 자주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계란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조 할머니는 안전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72세 김호철 어르신은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기름을 듬뿍 넣고 계란 후라이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조리한 계란의 칼로리는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고온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생기는 산화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김 어르신은 맛있게 먹으려다가 건강을 잃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78세 박금순 할머니는 전자레인지 조리로 위험을 겪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간편하니까 계란을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는데 계란이 폭발해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계란을 가열하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 껍질을 깨더라도 노른자의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지 않으면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계란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조리법은 삶은 계란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고 중불에서 10-12분간 삶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주변이 회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황화철이 생성된 것으로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세요.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을 권합니다. 뚜껑을 덮어서 증기로 익히면 더 건강합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는 약한 불에서 나무주걱으로 저어가며 조리하세요. 우유나 크림은 넣지 마시고 대신 물 한 스푼을 넣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익기 직전에 불을 끄고 여열로 마저 익히세요.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런 조리법으로 바꾼 후 계란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속쓰림이 사라지고 소화가 훨씬 잘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계란 섭취를 위한 완벽 가이드. 지금까지 계란의 8가지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계란을 드실 수 있을까요? 첫째, 구입과 보관의 원칙. 계란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껍질에 금이 간 것은 피하세요.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고 절대 씻지 마세요.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 보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란 케이스에 넣어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신선도 확인법. 계란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것입니다.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탱탱하고 흰자가 끈적하면 신선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몇백 원 아끼려다가 몇십만 원의 병원비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안전한 조리법.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굳을 때까지 가열해야 안전합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은 삶으셔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센 불에서 급하게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섭취량. 하루 12개가 적당하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주 34개로 제한하세요.
무엇보다 계란만 집중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약물 복용자의 주의사항. 혈압약, 혈당 강화제, 갑상선약, 혈액응고방지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계란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하세요. 약물과 계란 섭취 사이에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알레르기 증상 체크. 계란을 드신 후 피부 발진, 가려움,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으로 인한 응급 상황 대처법. 만약 계란을 드신 후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 복통, 설사, 구토, 발열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탈수 방지를 위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지사제나 진통제는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있으면 찬물로 씻어내세요.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항히스타민제가 있다면 복용하되 의식이 명료할 때만 하세요. 혈압이나 혈당 이상이 생겼을 때, 평소 복용하던 응급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안정을 취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69세 김영철 어르신은 계란을 드신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런 대처법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계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단백질. 계란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대체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콩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82세 최영숙 할머니는 계란 대신 순두부찌개를 드시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생선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이 좋으며 76세 박동수 어르신은 계란 대신 생선을 드시면서 기억력까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닭가슴살.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소화가 잘 됩니다. 다만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양념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73세 이정자 할머니는 계란을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계란 안전 수칙. 여러분의 자녀분들과 손주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나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주의사항. 65세 이상은 계란 섭취량을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자녀분들이 챙겨드려야 할 것. 부모님의 계란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즉시 버리도록 도와주세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손주들에게 알려줄 안전수칙. 계란 조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해요. 날계란이나 반숙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란 드신 후 아프시면 즉시 어른에게 알려야 해요. 80세 김순자 할머니는 손자가 나보다 계란에 대해 더 잘 안다며 웃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된 경우였습니다. 계란은 분명 영양가 높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드셔야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위험 요소들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계란 섭취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날계란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반숙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관법을 정확히 지키세요.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알레르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계란을 더 안전하게 드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5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여러 사람의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유, 이렇게 마시면 뼈가 더 약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드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안전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